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까지는 다우지수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오늘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오늘도 이제 미국 증시는 추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가 0.08% 올랐고요. 나스닥이 0.61%, S&P 500 지수는 0.28% 올라서 다우는 10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또 기록을 좀 만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도 좀 괜찮았던 게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큰 폭으로 또 이 개선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고, 또 IMF에서 지난 4월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일단 지난 4월과 다른 게 그 2.8% 정도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올해 3%까지 성장할 것 같다. 그래서 성장률을 또 올렸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연초에는 되게 이제 좀 보수적으로 봤던 이런 기관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기업들은 좀 그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약간 부진했는데, 오늘 엔비디아라든가 AMD 같은 이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일단 좀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 특히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는 그 알파벳 구글이죠. 여기가 이제 매출 전망치를 또 상향 조정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의 실적이 좀 돋보였고, 반면 좀 아쉬웠던 업종은 이제 그 자동차입니다. 특히 GM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근데도 주가가 3.5%나 좀 하락했던 건 전기차가 좀 생각보다는 아직은 좀 판매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내연기관차 잘 파는 것보다 확실히 이제 전기차 파는 거에 더 점수를 높게 주고 있기 때문에 GM은 그런 면에서 좀 주가가 오늘 좀 부진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뭐 빅테크 기업들 뭐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그 나스닥 100 지수 뭐 특별 리밸런싱이 있을 거라고 뭐 기사가 나와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나가는 몇 개의 기업만 막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비중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거 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나스닥 빅테크 비중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2년 만에 이제 특별 조정을 실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했죠. 그래서 이제 애플 비롯해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메타,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약간 왜곡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이 그 그러니까 시가총액, 이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가총액이 가장 큰 5개의 종목의 총 비중이 네. 나스닥 100의 40%를 넘어가면 일단 비중을 38.5로 낮춰버려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넘어갔죠, 사실 이미.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낮추는 이번 좀 조정이 좀 진행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빅테크 기업들 달라졌어요? 중에서, 근데 이제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줬어요. 아. 왜냐하면 워낙 시총이 커가지고 그거 뭐 줄인다고 해서 뭐. 근데 이제 그 네. 어쨌든 줄인 건 맞습니다. 아 지금 특히 네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중이 각각 3%씩 네. 줄어들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나스닥 100에서 이제 이들이 줄면 다른 회사들은 좀 이익을 얻잖아요. 네. 분산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펩시코, 뭐 어도비,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약간 이제 반사이익을 좀 얻은 거죠. 왜냐면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 좀 쏠리니까. 그래서 일부 그 정보기술하고 음. 뭐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업종으로 약간 분산됐다. 근데 저는 뭐 이런 조정은 굉장히 좀 타당하다고 좀 보는 게, 네. 너무 쏠리면 그 아. ETF, 특히 ETF들이 이거 추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ETF들은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 간에 그 추종하는 그 이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그냥 무조건 사게 돼 있거든요. 거기 비중을 음. 맞춰줘야 되니까. 네. 그럼 더 쏠림이 현상이 발생을 아. 해버려요. 그럼 나중에 그런 게 또 후유증이 생기니까 그런 걸 좀 적절하게 조절하는 건 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좀 정책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고 있고 뭐 그런데 그리고 뭐 그 세계 전망 그 기관에서도 미국의 경기를 좀 좋게 상향했다 그랬잖아요, 전망률을. 그런데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라는 거는 15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또 뉴스가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보는 기업마다 좀 또, 그러니까 보는 이제 기관마다 좀 다르겠죠. 이제 세계 그 이제 그 IMF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만이 아니라 뭐 네. 다른 글로벌 국가들도 다 이제 합산해가지고 성장률을 내놨는데 그걸 보니까 미국은 아직 좀 단단한 편인데 신흥국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네. 신흥국이 좀 개선되면서 수출 좀 올린 것 같고 이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미국만을 나타낸 건데 이게 이제 그 한 이제 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네. 15개월 연속 하락했으면 굉장히 좀 좋은 건 아니죠. 예전에 그러니까요. 이제 고점 찍고 꾸준히 내려오는데 다만 이제 지금 미국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게 지금 미국 경기는 굉장히 지금 누가 봐도 단단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소비도 네. 뭐 좋고, 골디락스라는 예, 말까지 지금 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실업률도 여전히 네. 견조하고, 근데 이런 부분보다 근데 이 실업률은요 후행 지표입니다, 사실. 예, 아. 실업률은 선행 지표는 아, 아니고 지금 15개월 연속 항상 하락한 건 경기 선행 지수고. 선행이죠. 이제 앞으로를 나타내는 건데. 근데 앞으로 실업률이 꺾일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아. 아직 모르는데 실업률은 대표적인 이제 후행 지수고 여기 음. 이제 선행 지수 중에서 이제 제조업 경기도 좀 들어갈 텐데 최근에 미국 경기가 좀 이렇게 예측이 왜 어렵냐면요. 서비스는 되게 좋아요. 네. 미국은 서비스업 국가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리오프닝 하면서 뭐 외식을 한다거나 외부 쪽에서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은 소비가 여전히 좀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제조가 잘 안 됩니다. 아. 제조업 경기는 이미 침체로 갔어요. 아, 그래요? 이 작년부터 침체고 음. 왜냐하면 이 재고가 많아요. 왜 아. 그러냐면 코로나 때 그 우리가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주문을 많이 했잖아요. 뭐 이게 맞아요. 상품 예. 같은 거. 근데 그게 주문이 너무 몰리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도 어려웠어요. 네. 출근을 못한. 그러니까 기업들이 뭘 했냐면 이제 재고를 굉장히 많이 쌓아놨죠. 아. 예, 그러니까 대량으로 좀 생산을 미리 해놓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음. 그게 좀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예, 음.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은 좀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미국의 그 경기 선행 지수는 약간 이제 이런 제조업 사이클을 좀 아, 반영하면서 그래요. 계속 안 좋지만 실제 나오는 그 후행 데이터나 현재까지 데이터들은 네. 오히려 어쨌든 이 선행 지수가 무색할 만큼 또 지금 너무 또 잘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미국의 그 경제를 지표만 보고 해석하기는 네네. 상당히 좀 어렵다. 그 이유는 코로나라는 그 특수성이 너무 음. 이걸 비틀어 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좀 지표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결론은 뭐냐? 아직은 여전히 좋다. 아, 이렇게 그렇군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헷갈려 네. 가지고 다양한 기관들이 이거 발표하기 전에 예. 서로 의논하고 논의해서 최종 결론 하나 내서 딱 발표하면 깔끔할 네. 텐데. 아무튼 그렇고요. 중국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에 글로벌 머니도 막 이제 중국 발전 가능성 높게 보고 중국으로 몰려들고 막 이랬던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글로벌 머니도 중국을 떠나고 있고 중국 자본도 차이나 머니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을 떠나고 있다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몇 년 전만 해도 그 해외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중국의 이제 해외 직접 투자 그걸 FDI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옛날만 해도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그 80년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 기업들이 미국 부동산 산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80년 일본이 이제 잘 나갈 때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웬만한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부동산 산 적이 있죠. 이게 중국도 약간 비슷했거든요. 네. 잘 나갈 때 선진국 대형 부동산을 많이 매입을했어요. 어.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자체적으로 좀 상황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경제 상황, 뭐 음. 코로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부터 지금 이게 해외 직접 투자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만 어. 해도 한 18%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 줄이는 건 아니고 선진국은 빼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원인 중에 미국이나 뭐 이런 하나가 데 또 빼는 미중 거예요. 갈등이죠. 아, 미중 갈등 때문에 예. 결국은 일단 음. 왜냐하면 투자 그 해도 뭐 성과가 좀 쉽게 나지 않는 데다가 또 이제 음.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아. 그런 좀 부담은 있는데 그럼 대신 어디다 하냐면 그러니까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 있죠. 대표적 동남아시아. 아, 글로 요새 또 중국이 방향이 가장 넘어가는군요. 공들이는 지역이 어. 중동, 아프리카 이쪽은 음. 오히려 투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중국도 광물이 중요하잖아요. 요새 2차 전지 네네. 때문에. 그래서 동남아라든가 남미 광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중국도 전체적으로는 줄이긴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미중 갈등이 서로 좀 서로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고요. 그러면 한국 증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흐름은 어땠나요? 오늘 뭐 아마 주식시장 보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무슨 같습니다. 이건 감탄을 뭐 저도 해석이 안 돼가지고요. 왜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만 해도 거의 2차 전지가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어요. 오늘 오전까 요즘에 2차 전지 뭐 난리 났던데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오늘 주식 시장이 한 2,500개 상장돼 있거든요. 예. 오른 기업이 합쳐서 13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300개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빠진 거예요, 거의. 그러네요. 근데 저마저도 오른 기업 대부분이 다 2차 전지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니면 사실 지금 요새 좀 그렇습니다. 그 포모 현상이 너무 심한데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과 안 가지고 계신 분의 이 차이가 너무나 벌어졌는데 다만 이제 근데 오늘 오후에는 또 바뀐 게 오후에는 그 아침에 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그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그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거든요. 네. 이 회사가 오늘 오전에 26% 올랐었어요. 플러스 네. 어제보다. 네. 근데 종가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5% 끝났어요. 종가가 마이너스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점 대비 25%가 빠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회사들이 오늘 오전에 급등을 하다가 오후에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온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급락을 한 거예요, 다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도 맞죠. 지금 불과 2주 전에 네. 에코프로 BM 주가가 2주 전에 한 7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오늘 고점이 58만 원입니다. 와. 그러니까 한 2주 만에 2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네, 순식간에. 근데 이 큰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단기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제 누군가 팔고 싶었겠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변동성이 나왔는데 아무튼 오늘은 좀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 흐름, 왜곡된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네. 이사님도 국내 주식시장 정리하기 전에 큰 한숨을 내쉬었었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를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지금 뭐 투자자들의 마음은 안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투자자들에게 조언 한 말씀 30초 부탁드릴게요. 아니 항상 쏠림은 있어요. 뭐 예. 2000년이면 쏠린 게 아니라 예전에 비트코인도 있었고요. 예전 비트코인 뭐 그렇긴 2년 하죠. 전에 예. 거기다가 메타버스 있었죠. 3년 전에 삼성전자도 이랬습니다. 개인들 그래요? 쏠림 엄청 심했고 바이오도 있었고 있는데 지금 그 개인 투자분들이 이 초과 저축이라든가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쏠림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항상 비싸게 사면 또 항상 그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어느 자산이든.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하셔서 좀 저평가인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너무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시는 그런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흔들리는 마음 딱 다잡고 냉정하게 바라보시라 이런 말씀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에서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오후 3시 40분 기상청에서 요청한 재난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재난지역 전국입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권 전북 북부, 경북부 내륙, 호우 및 강풍특보 발효 중인데요. 천둥번개 동반한 시간당 40mm 정도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도 최대 60mm 정도 강한 소나기 또 천둥번개, 국제적으로는 강한 돌풍도 있다고 하니까요. 돌풍, 낙뢰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자네 기름값 아껴주는 트럭버스 타이어 AH51 들어봤는가? 마일리지 보증까지 된다던데. 난 이미 TBX 앱에서 받는 걸. 후륜 전용 신상 타이어 DH51도 나왔더라고. 대한민국 대표 타이어 한국타이어 TBX 앱에서 다양한 타이어 정보와 멤버십 혜택까지 만나보세요. 한국타이어 TBX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차이나 머니였습니다. 당첨된 분들 제작진이 추후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농사는 NH 오늘농사 하나로 오케이,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4시부터는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큐, 4시 20분 재무설계 전문 방송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됩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올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한 일터 함께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정주 이사장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성 평가가 일터에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